두 번째 소식은 오늘의 6.2 소식입니다. 동창도 몰라본 정유정 사진. 과외 앱으로 만나서 이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까지 한 이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 그런데 이 최근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성녀가 있는 건 아는데 대박이라니까 잘 몰라요. 한 두 번 가면 인사는 거의 제가 볼 때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.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언론에 공개된 이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.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는 좀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. 제가 딱 봐도 확연히 좀 달라 보이는 모습이에요. 일부 동창들은 이 경찰이 공개한 신상 공개 사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신상 공개 어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. 네.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유정 사건 때부터 이게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죠. 신상 공개에서 신상 공개하라고 분명히 그 내용이 내려왔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. 그 신상 공개 세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국민의 알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국민이 알 수 있는 얼굴이 나와야지 커튼머리를 하고 나왔는 것도 괜찮아. 그리고 혹시 강남역 살인사건 그 신상 공개가 됐을 때 그 부부 사진 보셨습니까? 그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안경 끼고 딱 나오는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일명식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모습인데 저 두 가지 사진은 분명히 다른 사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신상공개 못하도록 만들든지 신상공개가 할 수 있대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그것도 요건에 맞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해라고 이야기했다면 제대로 된 신상공개가 되어야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저 사진이 나와서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데 과연 저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또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겠느냐. 만약에 제가 바깥에 나갔는데 제 사진하고 제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간다면 저 밥 먹을 때도 아주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고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. 저를 알아봐야 제 행동이 삼가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. 신도갈 수 있는 그런 모습, 재범을 방지하려면 그 사람의 모습이 반드시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정유정 이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졸업앨범 속 사진을 보면 졸업앨범 속 사진은 눈매가 약간 매섭게 생겼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고교 동창생들은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정유정은 말이 없고 반에서 존재감이 좀 없는 애였다.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던 그런 친구다. 교실에서도 늘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. 승전 박사님, 이게 뭔가 은둔형 그리고 외톨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마리 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? 저는 저 행동 중에서 제일 제 마음속에 와가 있던 거는 스스로 자기가 담을 만들었어요.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서 너 커튼 뒤로 들어가. 너 보기 싫어. 학교 안에서 존재하지 마. 이게 아니라 사실 왕따 당한 정황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커튼 뒤로 들어가서 수먹고 간식을 먹었다는 거예요.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의 삶, 즉 다른 또래의 삶과 나의 삶은 아예 다른 거야.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커튼 뒤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성을 쌓았을 거예요. 그럼 뭔가 하면 또래 집단과 같이 있었으면 자기의 성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성을 만들어 놓은 그 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성은 잘못된 성이야. 네가 잘못된 왜곡된 마음을 먹고 세상을 만들고 있어. 그 세상은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상이야. 이렇게 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남하고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때부터 분명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,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 속에서 살았다는 모습은 분명하다. 그러면서도 존재감이 없었지 그 사람이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 경계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런 동창생들의 증언 등을 보면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수천 수만 번 살인을 상상으로 했을 수 있다.
이런 그 분석까지 했는데 당시에 세상을 무슨 세상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. 네. 이게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남에게 이야기하면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건 교정이 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5년 동안 혼자 자기 생활을 살았다면 네. 그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은 더 견고해졌을 것이다.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그런 성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변호사님, 지금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28점대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인 거죠, 그러니까? 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이코패스로 진단하는 것은 저 검사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. 저 검사 결과도 있어야 되고 뭐 정신건강의학적인 진단도 필요하고요. 여러 가지 과거의 범법행위 자료라든지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, 환경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됩니다.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,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지만요. 그래도 그 점수 결과가 지금 강호순, 조두순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사이코패스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가 뭐 범죄 유죄, 뭐 유무죄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양형 기준에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사이코패스였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게도 양형을 결정을 할 때 간접적으로라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그렇군요.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 28점이라는 게 사이코패스를 검토할 때 4가지 분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, 뭐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조종했느냐,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느냐, 죄책감이 있느냐, 세 번째는 과연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남에게 기생하느냐, 마지막에 4번째 분면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한 행적을 가졌느냐, 뭐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지금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1, 2, 3분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. 4분면 아까 학창 시절에 혼자 존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학교 폭력 이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. 그 분면이 사실상 점수가 10점 이상, 20점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분면 없이 28점이라면 3가지 분면에서 나온 점수가 28점, 저는 저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. 적어도 생활 패턴과 남에게 공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남을 조종하는 그런 어떤 거짓말하는 성격은 굉장히 강한 측면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잡혔습니다. 택시기사가 정유정이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려고 할 때 캐리어를 옮겨주면서 피가 묻은 걸 보고 이상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건데 이걸 보고 이제 경찰이 정유정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피가 많이 묻었는데 뭐냐? 당시에 정유정은 하혈을 한 것 같다.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실려가서 임산부 관련된 이거 검사까지도 받았다는 겁니다. 다 거짓말로 들통났지만요. 위원님,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이 표창장 그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는 굉장히 좀 지금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분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정유정을 체포할 수 있었거든요. 이 가방을 들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더라는 거죠. 근데 그 시간에 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 해서 이제 신고를 해서 결국 이 범죄가 드러났는데 당시에 이제 이게 무거운 이 트렁크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는데 본인의 손에도 피가 묻었다고 그럽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하혈했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 네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을 살인하고 난 다음에 이 피였다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보면 택시기사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? 이 정말 살인했던 그 피해자의 피가 본인 손에 묻었다는 한 가지. 둘째는 이 정유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보복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? 보복의 왜냐하면 우려. 저렇게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했다고 그러면 자신을 신고한 자기는 정말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 택시기사의 눈썰미 때문에 잡힌 거잖아요. 그럴 경우에 그거에 대한 또 두려움도 굉장히 크실 겁니다.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아직까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표창장하고 이걸 전달하기로 했는데 이 택시기사분에 없었으면 이 범죄는 상당히 오랫동안 오리무중했을 텐데 본인도 해놔놓고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끔찍한 범죄였던 것입니다. 그렇군요. 일각에선 이 정유정이 석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게 확인되면서 만약 택시기사의 신고가 없었다면 또 다른 살인이 벌어졌을 것이다. 연쇄살인을 했을 것이다.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.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